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특히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길 가고 계시죠? 저희가 그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명확해요. 유전체 내부에서 전속 밀도랑 전기장 세기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이해하고 관련 공식을 딱 마스터해서 실제 시험 문제에 자신 있게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그냥 공식 말고요.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 또 단위 변환 그리고 정확한 계산으로 정답 찾아가는 그 실전 풀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이런 기본 개념들, 특히 전자기학 기초잖아요. 전속밀도, 유전율, 전기장 이런 거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이게 정말 합격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각 물리량이 뭘 뜻하는지, 또 걔들 사이의 관계가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문제 풀이로 그 기초를 확실하게 다진다. 네,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로그에 나온 문제인데요. 비유전율 2.5의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C제곱미터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약 몇 볼트 퍼 미터인가? 이거고요. 선택지가 1번 18 곱하기 10의 4승, 2번 9 곱하기 10의 4승, 3번 6 곱하기 10의 4승, 4번 3.6 곱하기 10의 4승. 단위는 다 볼트 퍼 미터네요. 네,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요. 여기에 나오는 핵심 용어들 있잖아요. 그 의미부터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어 정의를 알면 공식이 훨씬 쉽게 와닿거든요. 우선 유전체, 영어로는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하죠. 이건 뭐랄까 전기는 잘 안 통하는데 그 전기장 안에 두면 내부에서 전기 분국 현상,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일어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내부 전하 분포가 좀 재배열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커패시터, 그 축전기 사이에 들어가는 물질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음은 비유전율, relative permittivity, 보통 엡실론 R, ER 이렇게 쓰죠. 모든 물질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얼마나 잘 분극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유전율 엡실론을 가져요. 근데 이 비유전율 엡실론 R은 이 물질의 유전율이 그 기전이 되는 진공의 유전율 있잖아요. 엡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그거에 비해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 값이죠. 이름 그대로 비율이니까 단위는 없고요. 문제에서는 이 값이 2.5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진공보다 2.5배 더 잘 분극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속 밀도, D, Electric Flux Density라고 합니다. 이건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유전체 내부 상황을 기술할 때 아주 유용한 개념인데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묶음, 그러니까 전속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전속 밀도는 유전체 종류랑은 관계없이 주변 전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위는 C제곱미터, 쿨롱 퍼 제곱미터 이걸 쓰고 문제에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C제곱미터로 주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값, 전기장 세기, 이죠. Electric Field Strength. 이건 전기장 안의 어떤 특정 지점에 플러스 1쿨롱짜리 시험 전하를 딱 놨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랑 방향, 이걸 나타내는 벡터량이에요. 단위는 VM, 볼트 퍼 미터, 또는 NC, 뉴턴 퍼 쿨롱, 이걸 쓰죠. 즉, 전기장이 얼마나 세냐, 이걸 나타내는 척도인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각 용어 의미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문제 상황이 훨씬 명확하게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유전체라는 물질 안에서 주어진 전속 밀도 D값에 해당하는 전기장 세기 E를 구하는 거다. 이때 물질의 특성인 비유전율 엡실론 R이 중요하겠구나 싶고요. 네, 블로그 자료에서도 이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공식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D는 엡실론 E입니다. 여기서 엡실론은 해당 유전체 물질의 고유한 유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맞아요. 아까 비유전율 엡실론 R 설명하실 때 유전율 엡실론이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랑 비유전율 엡실론 R 곱한 거, 즉
엡실론 이퀄 엡실론 제로 엡실론 R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관계를 원래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문제풀이에 쓸 최종 형태 D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R2라는 공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이 왜 중요하냐. 문제에서 준 값, 전속밀도 D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C 제곱미터, 그리고 비유전율 엡실론 R 2.5, 그리고 우리가 구할 값, 전기장세기 2를 다 연결시켜 주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상수,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도 포함되고요. 맞습니다. 그 공식 D 이퀄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2. 이게 이 문제의 열쇠죠. 이 식이 그냥 수학적인 관계를 넘어서 물리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전속 밀도 D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주변 전하에 의해 결정되는 값에 가깝고 전기장세기 E는 그 결과로 물질 내부에 실제로 생기는 전기장의 강도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게 바로 물질의 고유 특성, 즉 유전율, 엡실론 이퀄 엡실론 제로 엡실론 R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전속밀도 D가 주어져도 물질이 얼마나 쉽게 분극되냐, 즉 유전율 엡실론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필요한 전기장세기 E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유전율이 큰 물질일수록 더 작은 전기장으로도 주어진 전속밀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유전율이 작으면 더 센 전기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공식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응용하기도 쉬워집니다. 와, 공식에 담긴 물리적 의미까지 생각하니까 훨씬 재밌는데요? 물질 특성이 전기 현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걸 수식으로 딱 보여주는 거군요.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써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전기장세기 2니까 공식을 2에 대해서 정리해야겠네요. 그렇죠. D 이퀄 엡실론 제로 엡실론 R2에서 양변을 엡실론 제로 엡실론 R로 나누면 간단하게 2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죠. E 이퀄 D 엡실론 제로 엡실론 R가 됩니다. 이제 이 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D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C비터 제곱, 그리고 엡실론 R은 2.5, 그리고 엡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 이거 물리상수인데 그 값이 약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페러퍼미터죠. 아, 이 값은 문제에서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면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필수예요. 맞아요. 꼭 외워야죠. 그럼 E 이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 곱하기 8.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FM 2.5가 되겠네요. 우선 분모 곱셈부터 해야겠죠? 8.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2.5.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약 22.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계산 편의를 위해서 분모값을 과학적 표기법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22.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은 2.2135 곱하기 10의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지수법칙 아시죠? 10의 지수끼리 더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11이 되죠. 따라서 분모는 약 2.2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FM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다음 나눗셈 계산이 좀 더 편해져요. 아, 그렇군요. 와, 과학적 표기법으로 정리하니까 숫자가 더 다루기 편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눗셈 마저 해보겠습니다. 2 이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2.2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 계산은 숫자 부분이란 10의 거듭제곱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게 편하죠. 숫자 부분 2 나누기 2.2135 하면 대략 0.9035 정도 나오고요. 10의 거듭제곱 부분은 10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바로 이 지수 계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은 지수끼리 빼야 하잖아요. 즉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입니다. 괄호 풀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1이 되어서 결과는 5가 되죠. 따라서 10의 거듭제곱 부분은 10의 5승이 됩니다. 이걸 10의 마이너스 17승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
정말 흔하거든요.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1은 5. 자, 그럼 계산 결과는 2가 약 0.9035 곱하기 10의 5승 9m 이렇게 되네요. 이제 문제 선택지들이 18 곱하기 10의 4승, 9 곱하기 10의 4승 이런 형태니까 우리 계산 결과도 비슷하게 바꿔줘야겠군요. 0.9035 곱하기 10의 5승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9.035가 되고 대신 10의 지수는 하나 줄여서 10의 4승이 되죠. 따라서 2는 약 9.035 곱하기 10의 4승 Vm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계산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단위입니다. 우리가 구한 값의 단위가 진짜 전기장세기 단위인 Vm가 맞는지 검토해보는 습관, 이거 아주 중요해요. 계산 과정에서 혹시 실수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쓴 식이 2는 D의 엡실론 제로 엡실론 R이었죠. 여기서 D 단위는 C제곱미터이고 엡실론 제로 단위는 FM, 엡실론 R은 단위 없고 그럼 단위만 보면 이 단위는 C제곱미터 FM이 돼요. 이게 과연 V미터랑 같을까요? 여기서 F, 페럿의 정의를 알아야 해요. 페럿은 전하량 C를 전압 V로 나눈 값, 즉 F는 CV랑 같아요. 이걸 FM에 대입하면 FM은 CVM 이퀄 CV미터가 됩니다. 자, 이제 2의 단위 계산으로 돌아가서 C제곱미터, CV미터 이렇게 되죠. 분수 나눗셈은 역수로 곱하는 거니까 C제곱미터, V미터, C가 되고요. 여기서 분자 분모에 있는 C, 쿨롱이 약분되고 남는 건 V미터, 제곱미터이네요. 마지막으로 M 나누기 제곱미터는 1미터니까 최종 단위는 V미터가 됩니다. 네, 우리가 기대했던 전기장세기 단위랑 정확히 일치하죠. 이렇게 단위를 쭉 따라가면서 검산하면 계산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와, 단위 확인 과정까지 직접 해보니까 계산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딱 드네요. 저희가 계산한 값은 약 9.035 곱하기 10의 4승 Vm니까 문제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2번 9 곱하기 10의 4승 V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데요, 제가 이 블로그 포스팅 미리 봤을 때 약간 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블로그 본문의 정리 섹션에는 최종 계산 결과가 2는 9.0 곱하기 10의 3승 V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답 자체는 저희가 계산한 거랑 같은 2번, 즉 9 곱하기 10의 4승 Vm으로 선택되어 있었어요. 저희 계산은 분명 10의 4승이 나왔는데 왜 본문에는 10의 3승으로 요약되어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죠? 네,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네요. 이런 불일치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비판적인 학습 태도죠.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계산하고 단위까지 검증한 결과는 명백히 2가 약 9.035 곱하기 10의 4승 Vm이고요. 이건 선택지 2번인 9 곱하기 10의 4승 Vm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확실합니다. 블로그 본문에 별도 계산 과정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리 부분에 써있는 2 이퀄 9.0 곱하기 10의 3승 Vm이라는 값은 아마도 계산 과정, 특히 아까 강조했던 10의 거듭 제곱 부분이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퀄 10의 5승. 이걸 처리할 때 10의 3승으로 착각했거나 하는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문제의 정답 자체는 올바르게 2번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바로 이 지점이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학습 자료를 볼 때 그냥 제시된 요약 결과나 최종 답만 받아들이지 말고 핵심 공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 과정을 따라가고 검증해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작은 오타나 계산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부딪혀보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개념은 더 명확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더 단단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문제를 통해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핵심 공식 D는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 노 곱하기 2입니다. 전속 밀도, 진공 및 비유 전율,
전기장 3기 사이의 관계, 이 공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냥 형태만 외우지 마시고 각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물질 특성이 매개한다는 점 이걸 같이 기억해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둘째,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능 equals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FM 이 값. 시험에 자주 쓰이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외워두세요. 네, 필수죠. 셋째, 문제에서 뭘 묻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본 공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이 문제에선 E는 D 곱하기 엡실론 O 곱하기 엡실론 R로 바꿨죠. 필요한 값을 구하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해야 합니다. 공식을 아는 거랑 실제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능력이니까요. 넷째, 계산 과정에서의 꼼꼼함,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10의 거듭제곱 계산, 지수법칙, 정확히 하고 마지막에 단위 확인으로 계산 실수 검증하는 습관 꼭 들여야 해요. 객관식 시험에선 사소한 계산 실수가 오답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명적이죠. 마지막으로 문제 선택지나 정답이 과학적 표기법, 9.0 곱하기 10의 4승처럼 숫자와 10의 거듭제곱 곱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산 결과를 이 형태로 바꾸고 비교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핵심만 딱딱 요약해 주셨네요. 이 5가지 사항만 확실히 챙겨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이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기본적인 전자기학 원리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니까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중요한 문제 유형 하나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유전체 내에서의 전속밀도, 비유전율, 전기장 3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공식 D 이퀄 엡실론 RE 이걸 직접 적용하고 계산해보면서 정확한 계산 능력과 단위 확인의 중요성 그리고 학습 자료를 비판적으로 보는 태도까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을 분들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 계산 능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즉 유전체의 전기적 특성, 비유전율이 그 물질 내부의 전기 현상, 전속 밀도와 전기장 세개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전자계학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쌓여야만 더 복잡한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다른 개념들, 이거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무랑도 바로 연결돼요. 예를 들어 전력 케이블이나 변압기 같은 전기 설비에서 절연체를 고르고 설계할 때 또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커패시터, 축전기. 그 용량을 계산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다룬 유전율, 전속밀도, 전기장 개념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비유전율이 2.5인 유전체를 다뤘는데요. 만약에요, 이 유전체를 비유전율이 더 큰 물질, 예를 들어 입실론 R이 5인 물질로 바꾼다면 동일한 전속밀도 D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장의 세기, E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전기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더 약한 전기장으로도 충분할까요? 우리가 썼던 공식 E 이퀄 B 입실론 0 입실론 R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네, 이런 만약, what if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여러분의 개념 이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참고한 블로그 포스팅의 다른 내용이나 관련 전자기학 이론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거고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